보험 사기인데 이번엔 택시 회사가 또 노조하고 함께 짜고 50여 명이나 연루된 보험 사기 영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매우 본인들도 위험하게 보험 사기를 칩니다. 노조까지 네. 네, 그렇습니다. 50여 명이 연루돼 있어요. 정확히 51명이 네. 지금 입건이 됐고 그중에 3명, 노조 간부 3명이 구속이 됐거든요. 보험 사기는 굉장히 많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운전을 전문으로 하는 택시 기사들 그리고 거기 대리 기사들까지 포함이 돼서 2016년부터 한 30차례 그렇게 해서 타낸 보험금 한 3억 9천여만을 불법적으로 타낸 그런 일입니다. 교통법규 위반한 차량만 딱 기다리고 있다가 가서 충돌하더군요. 네, 뭐 보통 이제 사실 보험 사기 수법하고 크게 다르진 않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유흥주점 같은 데서 술 마시고 나와서 운전대 잡는 사람들 지켜보고 있다가 네, 쫓아가가지고 이제 사고를 내는 방식이라든가 신호 위반 차량 사고를 낸다거나 이렇게 하는데 보통 보험 사기 같은 경우에는 저기 단위가 작잖아요. 네. 그래서 다치는 사람, 뭐 갖다 박는 사람 이렇게 나누는데 이제 아무래도 규모가 크니까 한 번 이렇게 보험 사기 할 때 한 차량을 10대 정도씩 동원해가지고 네. 나중에 들통이 안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참. 자, 영상 보겠습니다. 택시가 속도를 올리며 돌진하죠.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하던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아버려. 깜빡이는 빨간불을 보고 속력을 좀 줄이다가 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으로 들어온 차량을 충돌하는 장면이고요. 신호가 바뀌었는데 꼬리 물고 들어오는 차량을 따라가서 충돌하는. 네. 이건 또 유흥가를 돌면서 운전 차량을 뒤쫓아서 뒤쫓아가서 일부러 충돌해버리는 장면입니다. 이 보험도 여러 개 들고 그래야 보험금 많이 타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이제 이 사람들이 택시 기사고 대리 기사다 보니까 지역 사정을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어디가 취약한 곳인지를 꿰뚫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또 보험금 받을 액수를 올리기 위해서 2개, 3개씩 중복 가입을 하고 그다음에 또 동승자까지 태웁니다. 그럼 동승자도 보험에 따로 별도로 가입을 하니까. 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한 개의 사건에서 1인당 8천만 원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아니 근데 이렇게 집중 가입이라고 하는데 중복해서 한 보험 가입하면 네. 보험사한테 다 들키는데 위험한 거 아니에요? 저렇게 저 꼬리 물고 오는 차량 가서 추돌도 아니고 충돌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크게 다치지 않을 정도로 사고를 내는데 이런 사고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럼 보험사한테도 꼬리가 잡힐 수 있고 하니까 네.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보험 사기에 이용했던 차량을 아예 폐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고를 낸 적도 있다 그래요. 그럴 때는 차가 거의 폐차 수준으로 사고가 나야 되잖아요. 네. 그때는 직접 다쳐가지고 그러니까요. 병원에 입원한 사례도 네. 있다고 합니다. 피해자들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역주행인지 모르고 일방통행길을 잘못 들어와가지고 거의 다 길을 나간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 들어오던 차량이 거의 제 차량 후미 측후방을 받았거든요. 제 차량 속도가 거의 없었고 그 진입해 오던 차량 속도도 거의 없었고 그 피하려면은 충분히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고 못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양보 운전이나 뭐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 고의성이 너무 다분해서 내리자마자 뭐 보험 처리하자고 전 처음 겪은 사고여가지고 보험 처리를 했죠. 차가 이상한 예감이 자꾸 내기로 오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정차를 했어요. 그런데 내 차로 달려 들어가지고 손톱으로 그려도 그런 상태는 안 나요. 반바에 아무렇지 않은 게 가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술 냄새가 좀 난 게 이제 나보고 술 먹었다고 그 호텔을 잡아가고 처음에 600만 원을 올려보고 그래서 야 이놈들아 얘는 공갈로 많이 나 혹시 서 있는데 네가 와서 내가 대놓고는 나보고 600만 원을 내려가고 내가 600만 원한테 차 사갔다 해서 차를. 시간이 한 1, 2분밖에 안 남았어요. 만약에 근데 저런 경우에 당황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알아서 보험 처리하지 말고 합의합시다 이러면 어떡하죠? 사실 그런 경우가 보험 사기 가장 전형적인 경우예요. 8, 90%는 그런 경우고요. 특히 큰 돈이 안 될 만한 일부러 작은 사고를 냅니다. 그리고 보험 처리하기도 귀찮으니까 그냥 합의를 꼭 차는데 그때 꼭 알려야 됩니다. 알리지 않으면 사기를 당한 거고요. 자칫 더 심한 경우에는 그렇게 합의해서 소액을 줬다고 넘어가게 되면 나중에 뺑소니로 신고를 해서 더 많은 돈을 뜯어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증거 확보하는 건 기본적인 거지만 꼭 경찰이나 보험사에 알리는 부분을 잊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험 사기범이 될 수 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제가 이전에
제 스스로 차를 긁었어요. 근데 사고가 났어요. 그럼 그거 2개 사고를 한꺼번에 합쳐가지고 신고를 한다거나 이래도 사기범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가장 대표적인 게 음주운전으로 사고 내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알리면은 저 보험금 적용 대상이 안 되니까 네. 음주운전 아니라고 거짓말하는 경우에도 사기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 포상금제가 현재 있기 때문에 한 15금까지 보상금을 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경우에 보험 사기범으로 꼼짝없이 당하는 경우 스스로를 당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네.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 양지열 변호사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내일 정청래, 정두원 두 분 전 의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